가을아, 저녁 준비는 다 됐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어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윤가을 42살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하루 종일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 한도윤 44, 시설관리 회사 과장으로 야근이 잦고 출장도 많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라는 이름만 남은 사이였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을 써도 대화는 없고 눈빛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익숙해질 즈음 저는 점점 나라는 존재를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외로움이 다른 곳에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자주 나가다 보니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장혜준 어른만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교사 출신의 어른은 처음엔 늘 점잖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제게 고생 많다고 말해주던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거실에 앉아 세탁물을 개고 있을 때면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그 눈빛이 묘하게 뜨겁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을아, 힘들지? 도윤이가 요즘 바쁘다면서? 그 말과 함께 툭 제 어깨를 건드린 손길. 그 순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살갗 안쪽에 뜨거운 흔적이 남은 것처럼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익숙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버님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전화를 받느라 멀찍이 걸어가고 저는 아버님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아, 예, 아버님. 여기 공기가 다르지? 그런데 요즘 얼굴이 더 예뻐졌구나.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말끝에 담긴 의미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내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도 늦을 거야. 아버지 혼자 두지 말고 잘 챙겨드려. 예. 아버지 표정이 요즘 밝아졌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불 꺼진 복도는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가오는 소리.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고리가 딸깍하고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된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어딘가 조용하고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되도록 아버님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긋나게 하고 집안일은 대충 핑계를 대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럴수록 그분의 존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가을아, 커피 한 잔 줄까? 저녁 무렵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던 아버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물음이었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꺼내다 실수로 뜨거운 물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이, 뜨거워라. 순간 그분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괜찮니? 이거 화상이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손끝이 닿은 부분에서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며 손을 빼냈지만 그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잠시 내 얼굴 위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달빛이 살짝 들어오는 창가에 아버님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책을 읽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시선은 창문 밖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빛이 살짝 비춘 얼굴엔 묘한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길고 조용하게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한 공기 속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을아, 그분이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웃을 때 참 예쁘더라. 그 말에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지는 숨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조용히 부르자 그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분의 목소리, 눈빛,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 내가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걸 알수록 더 끌리게 되는 존재인 걸까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집안엔 저와 아버님뿐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분의 낮은 목소리, 내가 웃을 때 예쁘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머그잔을 손에 쥔 채 창문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내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가을아, 안 잤구나. 내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밤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지. 그분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잠깐의 다음이 전기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뜨거운 물김이 피어오르는 부엌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을아. 그분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까웠습니다. 내가 많이 외로운가 보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지는 벽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이 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피부 위를 천천히 훑는 것처럼, 숨결이 닿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아. 괜찮다. 내가 다 안다. 그 손이 천천히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가볍게 올려진 손인데 그 무게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엌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그림자와 그분의 그림자가 천천히 한 곳으로 겹쳐졌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거부보다 멈추려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조심스레 내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가을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도 이런 마음 처음이라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지. 근데 사람 마음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숨결이 내 볼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방 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동시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 없이 서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흔들리는 우리 그림자가 서로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엌의 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손끝, 그 짧은 숨결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은 이미 어딘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과의 대화는 줄었지만 눈빛은 더 길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척하면서도 끝내 한 번은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가을아. 이거 좀 가져다 줄래? 그분이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접시를 건네는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기가 통하듯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스침이 밤새 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셔. 응, 방에 들어가셨어. 그래. 피곤하실 텐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대화가 닿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조용한 그릇 소리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그때처럼 천천히 조심스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분이 또,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고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아, 자니? 그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진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미안해. 그 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예민했어요. 아니야. 내가 선을 넘을 뻔했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가을아,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 멈춰야 하는데 멈추질 못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도망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나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식이라며 또 늦는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나와 아버님 둘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들을 치우려는데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을아, 잠깐 이거 좀 도와줄래? 그분이 밀던 찬장을 함께 잡는 순간 손등이 닿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빼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숨결이 이상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분의 손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도윤은 또 출장 중이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아버님의 방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싱크대 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랑 겹쳐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가을아, 등 뒤에서 들려온 그분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분의 얼굴이 젖은 창가보다 더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잠이 안 오네. 저도요. 이상하게 오늘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봐. 그러게요. 이상하게 마음이 심란하지? 네.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자국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내 앞에 멈췄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내 어깨 가까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가을아, 낮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내 볼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숨이 살갗을 스치듯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입술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내 머리카락을 살짝 쓸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내려오며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을아. 나도 알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네.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고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섞여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손이 내 어깨 위에 머물렀습니다. 움직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코끝에 닿는 순간 밖에 천둥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둘 다 놀라듯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아. 그리고 그 손이 내 뺨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숨결이 아주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세상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일어나 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눈을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선이 스치기만 해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수만 번 해도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 책상 앞에서 신문을 읽거나 꽃에 물을 주거나 묵묵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걷던 내 손이 창가에 멈췄습니다. 햇살이 그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에 머리카락이 은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순간 그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닿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도윤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그분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올라오는 그 사이로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이 다 말해주네. 그분의 시선이 내 얼굴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말없이 아주 조용히 그 시선이 손끝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아. 그분이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가끔은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전부일 때가 있더라.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맑은 물이 넘칠 듯 차오르다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마음 같았습니다. 넘치면 안 되는데 이미 경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식탁 위 컵이 살짝 흔들리며 물이 흘렀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내 손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물방울이 식탁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분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스리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아. 그분이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외로움, 미안함, 그리고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식탁 위 물방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흐렸던 하늘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걸린 젖은 빨래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을아. 젖는다. 괜찮아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비를? 네. 이상하게 빗소리가 좋네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새어나오자
목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내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마음속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을아. 그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생각했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저도요. 서로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겁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그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놀란 듯 손을 뻗었습니다.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그분의 손끝이 닦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이랑 잘해야 하는데. 저도 그래야 하는데, 근데 자꾸 마음이 다르게 가요. 나도 그래. 그분은 내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비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어깨를 타고 심장으로 번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알지?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이 엉켰습니다. 가을아. 나 이제 그만 참기 힘들다. 그분의 목소리는 젖은 흙냄새처럼 묵직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터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서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가을 씨, 계세요? 내일 일정표 전달드리려고요. 나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아, 네. 금방 나갈게요. 그분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빗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우리가 감춘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손, 그 눈빛, 그 떨림,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의 짐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왔어. 그 평범한 인사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고생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도윤아 출장 힘들었지? 예, 오랜만에 집밥 먹고 싶네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공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수저를 놓으며 손끝으로 자꾸 식탁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을아. 괜찮니?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이 하얗다. 그냥 긴장돼서요. 무슨 긴장이야. 그냥 다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출장 피로 탓인지 일찍 잠들었습니다. 나는 눕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름의 끝, 이상하게 그 소리가 슬펐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낮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직 안 잤구나.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렇다. 그분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밤 공기와 섞였습니다. 가을아, 네.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꾸 생각이 나, 내 얼굴. 내 웃음, 내가 부엌에서 커피 내리던 손끝까지.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그만요, 제발요. 그래, 알아, 그만해야 하는 거.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마치 오랜 세월 묻혀있던 외로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안 듣는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깊게 오래도록. 가을아, 이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외로움이 서로를 부른 걸 수도 있고.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우리 벌 받겠지. 받아야죠. 그래도 좋았어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비였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우리의 대답 같았습니다. 허락도 용서도 아닌 그저 멈출 수 없는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남편 도윤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척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대화는 짧았습니다. 아버님, 김치 더 드릴까요? 괜찮다.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던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아버지 말이야, 아버님이요. 응, 전에보다 말도 줄고 내가 있어도 눈을 잘 안 마주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속에 우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을 때 혜준 선생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놀란 듯 마주봤습니다. 가을아, 도윤이가 눈치챈 것 같다. 그분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나한테 물었어. 요즘 무슨 일 있냐고.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말없이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을아, 네, 우린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지, 안 그러면 도윤이도 너도 다 망가진다. 그분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괜찮아요. 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을아,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너 하나 무너지면 나도 못 버텨.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잠이 안 와서요. 아버지는요? 이제 주무신대요. 그분은 이미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 근무 중 문서영 사회복지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가을 씨, 네, 요즘 표정이 조금 다르네요. 그래요? 내 사람이 무언가 숨기면 눈빛이 먼저 변하거든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묵직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가을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은 들어오지 마. 이제 마음 정리해야겠다. 그 말이 벽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문을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 그분의 체온,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죄책감도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이 변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그러나 금방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이 없는 집안을 정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같은 부엌, 같은 식탁, 그런데 냄새가 다릅니다. 한동안은 습관처럼 아침마다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하나는 네모,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 자리의 향기였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잔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남편 도윤은 여전히 성실합니다. 출근길에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후 다녀왔습니다. 그 말 속에 서로의 체온은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부였지만 마음은 이미 닫힌 문 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을 씨,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가의 침대, 그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가을아, 그분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그래. 오랜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인 것처럼.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많이 편해. 가을아, 네. 후회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베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나도, 너도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예전엔 그렇게 뜨겁고 단단했는데, 이제는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가을아, 네, 너는 다시 웃어야 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는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손끝의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요양원 복도를 나설 때 문서영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씨, 네, 이제 조금은 편해지셔야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삽니다. 식탁 위에 커튼 색깔이 바뀌고 컵도 냄비도 새로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창문에 석양이 비칠 때면 아직도 그분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던 넓은 어깨,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떨림. 그건 죄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부른 사랑이었을까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시간 속에 나는 진짜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기억은 아직도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져갑니다. 오늘도 붉게, 아름답게, 그리고 쓸쓸하게 그 노을 속 어딘가에 그분이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